예, 시험도사 총괄 담당을 하고 있는 이창복 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저희가 실질적으로 시험도사 판매자들을 이제 등록하는 방법, 그다음에 앱이나 웹에서 판매자를 어떻게 등록을 하고 어떻게 이제 제한을 하는지 그거 잠깐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현재 이제 초등이나 중등, 고등 같은 경우에는 저작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온라인 학원 구축 서비스를 이용을 해서 학원이나 뭐 강사 아니면 영유아 관련된 분들이 영상이나 화상 콘텐츠들을 만들 때 이런 사이트들을 이용해서 상품을 제작을 하고 그다음에 저희 쪽에서는 수강권이라든지 이제 강좌 이제 상품들을 판매할 수 있는 온라인 학원 구축 서비스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좀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플랫폼을 사용할 수 있는 앱 가이드, 즉 사용자 매뉴얼을 저희가 블로그화 시켜서 현재 공유를 해드리고 있고요. 이 블로그는 앱 상단에 저희 시험도사 앱 상단에 보시면 시험도사 판매자 가이드라고 해서 클릭하시면 이쪽으로 링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판매자와 사용자 설명서를 저희가 자세하게 해 놓았습니다. 사용자에 대한 부분은 큰 부분이 없기 때문에 판매자 설명 탭으로 들어가시면 처음에 판매자 인증하는 것부터 상품 등록하는 방법, 그다음에 판매자들의 매칭, 그다음에 소비자가 요청한 상품 등록하는 방법, 기타 지역센터나 정산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저희가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우선 이제 가장 이제 궁금하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내가 아는 학원장이나 내가 아는 사람들, 내가 이 판매자로 등록을 해보고 싶은데 어떻게 내가 등록을 하는지 제가 앱에서 하는 방법, 그다음에 PC에서 하는 방법 저희가 두 가지로 나눠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판매자 인증 신청은 핸드폰으로 쉽게 하실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판매자 신청을 하실 땐 그분이 사업자 등록증이 있어야 되겠죠.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쇼핑몰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 사업자나 법인 사업자가 있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저희 블로그에 이 내용이 이렇게 자세하게 나와 있고, 참고로 저희가 이 블로그 앱 가이드는 혹시 몰라서 링크는 제가 채팅창에 또 다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자 등록증, 사본이나 법인 같은 경우에는 법인 인간증명서, 통신판매업 신고필증이 있는데 사실 통신판매업 신고필증은 대부분 좀 갖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개인 사업자가 됐던 법인 사업자가 됐던 간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시는 게 굉장히 좋고요. 저희가 초기 모델은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판매자로 인증 신청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통장 사본, 이제 정산이 이루어졌을 때 입금받을 수 있는 통장 사본을 그림 파일로 준비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모바일로 신청을 하실 때는요. 그래서 내 사진을 찍어서 사업자 등록증이나 이런 내용들을 사진을 찍어서 핸드폰에 저장을 하고 모바일로 등록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를 해놓았습니다. 자, 그래서 앱에서 손쉽게 하는 방법. 첫 번째, 저희 그 시험도사 어플을 앱을 로그인을 해서 회원 가입을 진행을 하고요. 마이 페이지 버튼을 누르면 초기에 판매자 등록 진행하기라는 버튼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버튼을 앱에서 클릭을 하시면 네, 이런 화면이 첫 번째 뜨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사업자 인증을 해주세요. 그래서 사업자 번호, 개인 사업자 번호나 법인 사업자 번호, 그리고 상호를 입력을 하신 후 인증을 하신 이후에 내 사업자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인 사업자인지, 개인 사업자인지, 간이가사이자인지 클릭을 하시고 대표자명, 그다음에 사업자, 그다음에 업태, 각종 통신 판매 신고 여부에 대한 부분, 우리 회사 전화번호 내용들을 다 기재를 해주시고요. 사업 내용은 이렇게 저희가 자세하게 내용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제 그 화상 교육이기 때문에 아주 세부적인 내용들을 다 짚어드리지는 않을 거고, 블로그 들어가서 한 5분, 10분 정도만 한번 쭉 읽어보시면 이해하기 편하실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지만, 내가 이제 판매자로 등록을 해줄 분들에게는 길게 이런 걸 프린트해서 하실 필요 없이 모바일 앱 깔아라. 그다음에 회원 가입하고 마이 페이지에 들어가서 판매자 등록 진행하기를 하면 저희가 자세하게 앱에서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다 입력을 해 주시고, 스토어가 되겠죠? 본인 스토어 내용들도 입력을 해 주시고, 신청을 하시게 되면, 네, 저희가 판매자 인증 신청이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초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자 등록증이나 뭐 법인 같은 경우에는 법인 증명서나 신고 필증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화된, 즉 사진을 찍어 놔서 바로 핸드폰에서는 올리고 신청을 해 주시면 저희 본사 ERP에서 인증 신청이 마치면 본사 ERP에서 이 판매자에 대해서 크게 이상 여부가 없는지, 그리고 내용에 대해서 크게 없는지를 저희가 확인을 하고, 저희가 판매자로 인증 신청을 해 줄 수가 있습니다. 네. 저기 혹시 뭐 소리 안 들리시는 분들이 있나요? 네. 혹시 목소리가 안 들리시면 핸드폰, 거기 그 음성 그거로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다른 분들은 이제 다 들리시는 것 같아서 목소리가 안 들리신 분들은 핸드폰 볼륨을 높이거나 초기에 줌으로 들어와서 진행을 해 주셔야 됩니다. 네. 요거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민철 대표님. 네. 자, 그래서 판매자 인증 실청에 대한 부분은 아마 보셨다시피 크게 어렵지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모바일에서도 가능하고 저희가 웹, PC 사이트에서도 판매자 신청을 가능하게 해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저희 이제 그 웹에서도 판매자 페이지를 저희가 따로 개설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저희 판매자 페이지를 좀 보여드리면, 시도 웹, 뭐 세일즈앤 시도.kr 해가지고 저희 판매자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초기 화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판매자 사이트, PC 사이트에서 카카오나 네이버로 아니면 회원 가입을 통해서 간단하게 진행을 하시고, 네, 이렇게 나와 있는 대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시고, 웹사이트 내에서도 사업자 등록번호, 사업 상호에 대한 부분, 판매자 인증 신청을 간단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바일로 하시던 PC로 하시던 저희는 다 그 본사 ERP하고는 연동이 다 돼 있기 때문에 나는 PC로 하는 게 편해요. 나는 모바일로 하는 게 편해요. 라고 하면 양쪽 다 어느 곳이든 상관없이 판매자 신청을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류는 사업자 등록증 4번, 뭐 개인이든 법인이든, 그다음에 신분증이나 개인 통장만 있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머지는 기재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크게 어려운 거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PC도 똑같이 사업자의 기본적인 부분, 사업자, 이 내 쇼핑몰을 운영할 분들에 대한 연락처, 그다음에 뭐 통신 신고를 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 입력을 해 주시고요. 스토어를 어떻게 내가 꾸밀 건지, 스토어 이름이 되겠죠. 뭐 ABC 학원이 될 수도 있고, 뭐 국어 전문, 뭐 내신 전문, 뭐 컨텐츠 쇼핑몰, 뭐 이렇게 하셔도 되고, 쇼핑몰처럼 다양하게 다채롭게 꾸며서 입력을 하실 수 있고, 추후에 뭐 이런 기본 정보라든지 담당자 정보, 입금 계좌의 정보들은 저희 이제 일반적인 요 사이트에 들어오셔서 다 회원 정보 수정이 가능합니다. 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저희가 프로필도 나와 있고 내용들의 내용을 판매자 정보에 대한 부분을 사업자 정보 관리, 그다음에 내 판매자 어떻게 할 건지 기본 정보적인 부분들을 다 수정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사실상 판매자로 등록이 되시면 잘 아시다시피 저희 앱 하단에 보시면 상품 관리라는 버튼이 새로 이제 생성이 되게 됩니다. 여기 나와 있는데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기도 보시다시피 초기에 회원 가입을 하신 분들은 홈, 매칭, 찐바구니, 마이 페이지만 있을 거예요. 그래서 판매자 인증 신청이 가면 앱에서 알림이 가고 상품 관리라는 버튼이 새로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상품 관리를 통해서 앱에서도 상품을 등록할 수 있고 방금 보여드린 이런 시온도사 판매자 전용 사이트에 들어가서 PC에서도 상품을 쉽게 올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상품을 올리는 방법도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 여기 가이드에 이렇게 저희가 다 나와 있고, 요 가이드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제가 공유를 좀 중지하고 핸드폰으로 직접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시험도사
핸드폰 앱에 들어가셔가지고요. 마이 페이지 누르시고 내려가시면 안내에 이용 안내가 있습니다. 네, 이거 잘 보이실지 모르겠대. 이용 안내에 들어가시면 소비자 가이드, 그 다음에 판매자 이용 가이드 이렇게 저희가 다 설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판매자 이용 가이드는 판매자들이 주로 물어볼 수 있는 내용들 위주로 저희가 구성을 했습니다. 뭐 시험도사 뭐입니다. 시험도사 판매자 등록 어떻게 해야 돼요? 상품 어떻게 해야 돼요? 상품 등록하는 방법 클릭하면 바로 가이드로 넘어가서 바로바로 볼 수 있게끔 저희가 편리하게 해 놓았습니다. 네. 저희가 상품 등록하는 내용들도 제가 잠깐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잠시만요. 네. 뭐 상품 등록했는데 잘못했는데 삭제는 어떻게 하죠? 등록 업데이트는 수정할 수 있나요? 상품 메인에 보이지 않아요? 이런 세부적인 내용들도 저희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상품 등록하는 방법 벌써 좀 알려드릴게요. 저희 상품 등록도 마찬가지로 저희 시험도서 앱에서도 가능하고요. 예, 여기 보여드렸던 판매자 페이지에서 쉽게 또 이용할 수 있다는 거 참고로 부탁드리고 앱에서 하실 때는 상품 관리 버튼을 누르시면 상품 관리 상단에 요 상품 입력하는 버튼이 있습니다.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상품 등록하는 내용이 나와요. 네,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러면 내 컨텐츠, 즉 상품 제목을 뭘로 할 건지, 유형, 즉 키즈 상품인지, 초중고 상품인지, 성인 상품인지를 선택을 하고요. 메인 상품 타입이라는 거는 내가 동영상 강좌를 올릴 건지, 아니면 여기 나와 있습니다. 뭐 동영상 강좌를 올릴 건지, 아니면 책을 팔 건지, 이렇게 다양하게 상품 타입을 추가를 하고, 과목은 뭐 국어를 할 건지, 영어를 할 건지, 뭐 여러 가지 상담을 할 건지, 지역은 내가 특정 지역에만 팔 건지, 아니면 전국 상품으로 팔 건지 다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메인 상품 타입과 추가 상품 타입 차이는 무엇인가요? 라고 되어 있는데 내가 영상을 볼 수 있는 이 동영상 강좌랑 책이랑 세트로 판매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메인 상품은 VOD로 하고 추가 상품은 책으로 선택을 하신 이후에 상품으로 등록을 하실 수 있는 서비스도 저희가 해 놓았고요. 뭐 쇼핑몰 구조하고 똑같기 때문에 내가 메인 이미지, 처음에 앱에 노출되는 512 크기에 대한 메인 이미지, 그다음에 서브 이미지, 상품 설명 이미지들을 저희가 사이즈도 다 표시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제작된 부분을 모바일을 통해서 바로바로 올려서 상품 등록 이미지 맞게끔 바로 올릴 수가 있고요. 네, 여기 다 나와 있네요. 메인 이미지는 처음에 저희 홈페이지 앱 홈에 나와 있는 이 이미지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서브 이미지는 상품을 클릭을 했을 때 가장 상단에 보이는 내용이 바로 서브 이미지입니다. 네, 그리고 상세 설명 이미지는 이 상품에 대한 세부 설명이 있겠죠? 그 설명 이미지도 자세하게 올릴 수가 있습니다. 과급 관련된 거는 뭐 판매 가격은 저희가 다 택배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배송되는 상품들은 택배비가 포함된 가격으로 작성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 사실 저희 교육은 저희가 이 상품 교육이나 상품 이제 등록이나 앱 사용 교육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영상으로 따로 굳이 제작은 하지는 않았고요. 외부적으로 봐서 아니면은 따로 이제 영업하시는 분들도 저희가 지금 개설해 놓은 이 앱 가이드만 보셔도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네, 사용하는데 큰 불편이 없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요 시험도사 앱 가이드 저희가 링크를 보내드리는데 어려우신 분들은 네, 그냥 네이버에 시험도사라고 네, 시험도사 클릭을 하시면 저희 블로그가 몇 개가 있는데 여기 앱 가이드라고 나와 있죠? 네, 여기 시험도사 앱 가이드 클릭을 하시면 방금 보셨던 사이트가 열리고요. 판매자에 대한 부분, 소비자에 대한 부분, 궁금하신 사항들은 저희가 다 이렇게 기재를 해 놓았습니다. 이 학원들이 그래도 상품을 뭐 동영상이나 특히 화상, 그리고 온라인으로 문제를 풀 수 있는 이런 사이트들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아주 저렴하고 그다음에 학원에서 구축할 수 있는 저희가 온라인 학원 구축 서비스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온라인 학원 구축 서비스는 현재 저희 앱에 이미 올라와 있습니다. 네, 한번 보시면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상품들 중에서 초등이나 중등, 고등에서 스타티처 클럽 온라인 학원 구축 서비스라고 이렇게 상품을 올려놨어요. 월 100개 학생 아이디 사용하는데 7만 5천 원인데 이거를 만약에 개별 학원에 판매를 하고 소개를 하시더라도 저희가 이 상품에 대해서도 저희가 영업 수수료를 드릴 예정입니다. 정확한 영업 수수료 비율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공지를 드릴 거고 김민철 대표님을 통해서도 또 공지를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스타티처 클럽 저희가 명칭이 바뀔 수도 있고 리뉴얼 작업을 하실 수도 있지만 기능은 거의 다 똑같아요. 그래서 잠시 후에 요 사이트, 온라인 학원 구축 사이트를 담당하는 저희 직원이 이 사이트 어떻게 사용을 하고, 동영상 장자 어떻게 올리고, 화상 수업 어떻게 하고, 문제풀이 어떻게 하고, 상품 제작해서 어떻게 나만의 이런 온라인 학원 사이트를 구축하는지 저희가 교육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민지 팀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제가 이제 홈페이지 관련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진행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홈페이지에 관련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이미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오늘은 하나씩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고요. 혹시 중간에 뭐 제 목소리가 잘 안 들린다거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은 채팅창에다가 남겨주시면은 제가 중간중간에 확인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저희 홈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크게 세 가지 요소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제일 첫 번째로 홈페이지 그 자체가 당연히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줌. 이제 너무나도 잘 아실 것 같은데 지금 저희도 줌으로 지금 화상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 줌 시스템이 들어가고 마지막으로는 비메오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비메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유튜브라고 하시면 아실 것 같은데 유튜브와 굉장히 유사하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영상 제작한 거를 홈페이지에 연결을 하려면은 비메오에다가 영상들을 다 업로드 하시고 여기에서 저희 홈페이지와 연결이 되어서 동영상 재생을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많은 분들이 그러면 줌과 비메오는 무료인가요? 라고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물론 무료 버전도 있습니다. 무료로도 사용 가능하시지만은 아무래도 무료 버전은 기능이라든지 시간 제한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제 각 홈페이지에서 상세한 내용을 참고하시라고 꼭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료 버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줌은 통상적으로 40분 동안 쓰실 수 있고요. 비메오는 5GB 정도 올리실 수가 있는데 솔직히 5기가는 아시겠지만 영상 올리실 때 굉장히 좀 적은 그 수긴 해요. 사이즈가. 그래서 비메오 같은 경우에는 뭐 월 7,000원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돈을 내면서 조금 업해가지고 쓰시는 거를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이제 매뉴얼을 보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런 식으로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매뉴얼을 다 PDF로 만들었고 영상 버전도 있기 때문에 필요하시면은 이제 담당자분한테 요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홈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식으로 생겼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여기를 1번부터 8번까지 구역 좀 나눠봤어요. 그래서 이것도 좀 설명을 드릴 건데 1번 구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로고가 들어가는 부분이겠죠. 자, 그러면 이 로고는 그대로 써야 되냐? 아니죠. 로고 같은 경우에도 뭐 학원 또는 개인이 사용하시는 로고가 있다고 하면은 원하는 걸로 다 변경 가능하십니다. 자, 그러면 2번을 보시면은 여기 지금 여자아이가 보이는 이게 페이지 보실 거예요. 여기를 저희가 이제 롤링 배너라고 부르는데 롤링 배너는 아시다시피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은 이렇게 쫙쫙 하나씩 이렇게 넘어가면서 이렇게 보여주는 이미지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롤링 배너라고 하는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원하시는 이미지로 다 변경 가능하십니다. 자, 그러면 3번 부분 보시면은 이렇게 아이콘이 5개가 있죠. 여기에는 이제 보통 텍스트, 여기 안에 있는 텍스트를 수정하실 수가 있는데 저희가 여기를 넣은 이유는 뭐냐면은 혹시라도 이제 뭐 학원 또는 이제 개인에 대해서 홍보할 장점이 있다든지 그런 게 있으면은 여기에다가 입력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4번 박스 볼게요. 4번 같은 경우에는 개설 강의들을 소개합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제가 뭐 학원을 좀 예를 들자면은 학원 같은 경우에는 반이 굉장히 여러 개가 있죠. 뭐 월수반, 화목반, 초등반, 중등반 등등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반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어떤 강좌들이 제공되고 있는구나라고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이제 5번 박스. 5번 박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시작하면서 비메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비메오에다가 영상을 넣는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영상들을 앞부분에 이렇게 연결하실 수가 있으세요. 맛보기처럼요. 그래서 이제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는 분들이, 아, 이런 영상들이 제공되고 있구나라고 간단히 보실 수 있도록 연결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다음에 6번. 6번도 아까 제가 줌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입장할 수 있는 링크를 저희가 바로바로 걸 수 있어요. 이게 굉장히 좋은 이유가 뭐냐면은 보통 학생들한테 너 몇 시에 뭐 줌으로 들어와라고 하면은 아이들이 아, 선생님 저 뭐 비번이랑 그런 거 다 까먹었어요. 저 어떻게 들어가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런 애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근데 그거를 선생님들이 일일이 대응하시기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근데 그런 링크 바로 가기 링크를 이런 식으로 바로바로 만들어 놓으면 아이들이 굳이 선생님한테 연락 안 하고 자기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을 바로 클릭해서 들어갈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주실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자, 7번 같은 경우에는 저희 홈페이지의 이제 장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저희가 뭐 문제풀이가 가능한지 어떤 솔루션인지를 소개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요거는 따로 수정하실 수가 없으세요. 저희가 만들어 붙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소개하는 부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제일 하단 부분은 보통 이제 회사 정보 넣는 푸터라고 부르죠. 이 푸터는 당연히 학원 또는 개인에 맞게끔 다 변경 가능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홈페이지의 기본적인 레이아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자, 로그인하는 경우에는 이제 우측 상단에 로그인 버튼을 클릭을 하셔서 로그인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로그인하고 나시면은 버튼이 이렇게 바뀔 거예요. 뭐 로그아웃 버튼 당연히 생길 거고 관리자, 마이 페이지 이런 식으로 버튼들이 생길 건데 저희는 오늘 여기 중간에 있는 관리자 어차피 이게 핵심이거든요. 요것 위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차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제가 빨리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관리자 페이지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좌측에 이제 메뉴들이 이렇게 아이콘화로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첫 번째부터 시작을 할 건데, 첫 번째는 이제 말 그대로 학생을 등록한다던가, 선생님을 등록한다던가, 또는 반을 만든다던가, 이런 기본적인 등록들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선생님을 등록하는 페이지를 한번 볼까요? 자, 그러면 교사 등록 페이지 부분이 되겠고요. 여기 위에 보시면은 교사 등록이라는 빨간 색깔 버튼이 보이실 거예요. 요거를 클릭하시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화면이 바뀌겠죠. 죄송합니다. 네, 이런 식으로 화면이 바뀌겠죠. 여기에다가 이제 필요한 정보를 입력을 해 주시면은 교사들도 다 준비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사 등록이 완료가 되었으면 반도 등록해야겠죠. 그래서 반을 예를 들어서 뭐 초등반, 중등반 이런 식으로 하고 담당 교사는 누구인지 선택을 해서 반도 개설 가능하십니다. 자, 그런 다음에 학생도 당연히 등록을 하실 수가 있겠죠. 학생도 아까 교사 등록하는 것처럼 학생 등록이라는 빨간 색깔 버튼을 누르고 필요한 정보들 다 입력해 주시고 그렇게 진행이 되는 거겠습니다. 어차피 지금 뭐 교사 등록, 방 등록 이런 것들은 다른 사이트도 다 있는 흔한 기능이기 때문에 제가 뭐 디테일하게 설명드리지 않고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부터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자, 그러면 좌측에 두 번째 컨텐츠 관리라는 메뉴가 되겠는데요. 여기를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카테고리 관리라고 첫 번째 하위 메뉴가 있을 겁니다. 자, 이게 뭐냐면은 이제 아무래도 영상을 비메오에다가 막 다 올려놨어요. 근데 요것들을 이제 카테고리별로 분류를 해야지 학생들한테 설정해 줄 때 굉장히 좀 편리하겠죠. 그래서 이제 카테고리를 분류하는 그런 만드는 부분이 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식으로 카테고리를 만들 수 있냐? 여기 보시면은 1차 카테고리, 2차 카테고리, 3차 카테고리에서 총 3개로 분할을 시킬 수가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꼭 이거를 3개까지 가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중1에서도 멈추셔도 되는데 솔직히 중1이 과목이 여러 개가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2차 카테고리에서 뭐 과목별로 나눌 수가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과목 내에서도 나는 조금 더 세분화시켜서 학기별로 나누고 싶다라고 하면은 3차 카테고리에 뭐 1학기, 2학기 이런 식으로 진행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단은 제일 먼저 카테고리를 분류를 한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카테고리 다 완료했고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냐? 자, 그러면 이제 비메오 영상 관리라는 하위 메뉴에 들어가실 거예요. 여기서 뭘 하냐면은 이제 비메오에 모든 영상을 다 업로드했다고 가정을 해 볼게요.
다 하고 나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내가 올렸던 영상들의 썸네일이 보일 거고 이 영상을 클릭하면은 여기 오른쪽에 2번이라고 표시된 박스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영상에 대해서 조금 더 세세하게 설정을 넣으실 수가 있으세요. 자, 그럼 여기서 뭘 하셔야 될까요? 보시면은 여기에 컨텐츠 카테고리를 선택하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를 클릭하시면은 저희가 조금 전에 봤던 요 카테고리, 요게 보일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선생님들께서는 이 영상은 중1의 영어의 1학기에 들어가야 되는 거야 라고 분류를 해주시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세 번째로, 자, 이게 영상 관리를 다 이제 하고, 뭐 카테고리 분류도 다 했어요. 그러면은 뭔가 이제 한눈에 보고 싶은 부분이 있으실 거잖아요. 그러면 요거를 이제 영상 콘텐츠 관리 세 번째 하위를 메뉴를 클릭해 주시면 되세요. 자, 여기 세 번째를 클릭하시면은 어떤 동영상이 어떤 카테고리에 속해 있고, 그 다음에 이 파일에 뭐 첨부 파일이 있는지, 그 다음에 여기에 관련된 문제는 있는지, 이런 현황들을 한눈에 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 아무래도 영상 같은 경우에는 첨부 파일이라는 게 필요할 수도 있잖아요. 왜냐면 아이들한테 영상만 그냥 봐라고 하면 집중해서 볼 수 있는 아이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영상과 관련된 첨부 파일들을 만드실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첨부를 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수정이라는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은 이런 디테일한 화면이 뜰 건데 여기 지금 2번에 보시면은 파일 첨부란 부분이 있어요. 여기를 통해서 영상과 관련된 PDF 파일이라든지 워드 파일이라든지 아무튼 첨부 자료를 올리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영상과 관련돼서 문제를 만들고 싶으실 수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아래 3번을 보시면은 문제 생성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하시면은 이 영상과 관련된 문제를 손쉽게 제작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네, 이런 식으로 아까 PPT에서 보시던 화면이랑 똑같죠? 여기에 문제 만들기라는 버튼을 클릭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뭐가 뜰 거고요. 여기에서 문제 추가라는 부분을 클릭해 주시면은 여기 문제 유형도 굉장히 여러 개가 준비가 되어 있죠. 객관식을 넣을 거냐, 단답형을 넣을 거냐, 뭐 OX로 할 거냐, 원하시는 유형을 선택해 주시고 문제 입력하시고 그 다음에 보기가 필요하다면은 보기도 입력해 주시고 정답 설정해 주시고 해설까지도 쓰실 수가 있으세요. 이런 식으로 다 가능하시고요. 혹시라도 일일이 나는 여기서 타이핑하는 게 너무 힘들다라고 하시면은 엑셀로 만들어서 업로드하는 방식도 있기 때문에 편하신 대로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영상과 관련해서 첨부 파일도 올릴 수 있고 문제도 만들 수 있다라는 점 짚어드렸고요. 자, 그러면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은 네 번째 하위 메뉴입니다. 자, 그러면은 영상도 다 설정했고, 첨부 파일도 넣었고, 문제도 다 넣었고, 그러면은 이거를 또 한눈에 볼 수 있는 페이지가 필요하겠죠. 그게 바로 네 번째 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네 번째 페이지 들어가시면은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거 또 짚고 넘어갈게요. 저희가 영상을 하나하나씩 A라는 영상을 뭐 카테고리 여기다 넣고, B라는 영상은 뭐 저기 카테고리 넣고 다 일일이 분류했어요. 그런데 학생들한테 영상을 설정해 줄 때, A라는 영상, B라는 영상, C라는 영상 이렇게 일일이 하나씩 하려면은 너무나도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영상을 하나의 묶음으로 지정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중학교 1학년 1학기 특강이라는 묶음을 만들 거야 라고 이렇게 이름을 정해놓고 이 묶음 안에는 12개의 강의가 들어가 있을 거야 라고 이렇게 묶음을 만들어 놓으신다면은 학생한테는 A라는 묶음, B라는 묶음 이런 식으로 탕탕 통키로게 설정을 하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련돼서도 이렇게 진행이 되겠죠? 예를 들어서 강의 여기다가 이제 뭐 예를 들어 중학교 1학년 1학기 특강이라고 제가 묶음 이름을 정해놓고 어떤 영상들을 추가할 거야 라고 이런 식으로 추가를 해 놓으시면은 하나의 묶음이 완성이 된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묶음들을 이제 학생들한테 지정을 하실 필요가 있으실 거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메뉴에 들어가서 학생 이름을 클릭을 해서 이렇게 지정해주면 된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차피 지정하는 방법들은 그리 어렵지가 않아요. 매뉴얼에 적혀져 있는 대로 그대로 따라가시면 진행하실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교육에서는 어떤 기능이 있다라는 거 위주로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학생들한테도 설정이 다 완료됐어요. 그러면 학생들이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셔야겠죠. 자, 그러면 세 번째 수강 관리라는 부분을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수강 관리라는 부분을 클릭하시면은 학생들별로 어떤 묶음이 지정이 되었고 언제 시작이 되었고 그 다음에 몇 개의 영상 중에 몇 개의 시청을 완료했는지 그리고 뭐 문제가 있다면은 문제 풀기는 완료했는지 이런 것들을 상세하게 보실 수가 있는 페이지예요. 이런 것들도 다 엑셀로 다운로드 가능하시기 때문에 뭐 월 말에 한 번에 엑셀 다운로드해서 이제 확인하시는 것도 가능하시겠죠. 그다음에 이제 마찬가지로 학습 완료된 거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고 싶다라고 해서 학습 완료를 클릭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문제는 뭐였고 정답은 뭐였고 학생의 정답은 무엇이었는지 이런 식으로 다 비교가 돼서 나오기 때문에 디테일하게 다 관리를 하실 수 있으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지금까지는 저희가 영상에 대해서 위주로 얘기를 했어요. 영상을 빔웨어 연결을 해서 그거를 홈페이지에 연결을 해서 분리를 하고 첨부 파일 붙이고 문제 만들고 등등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러면은 선생님께서는 나는 영상 말고 영상과 관련된 문제 말고 아예 다른 문제 좀 만들고 싶다라고 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반영을 해서 저희가 아예 다른 메뉴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문제 생성이라는 부분이 되겠는데요. 자, 그러면 첫 번째부터 좀 보여드릴게요. 문제 생성이 지금 훈련학습이 있고 두 번째 문제학습 두 개로 나뉘어져 있는데 첫 번째 훈련학습부터 보여드릴게요. 훈련학습 같은 경우에는 뭐 미리 말씀드리자면은 약간 영어, 언어에 대해서 쓰시기 굉장히 좋을 건데 수학, 과학 이런 데는 좀 맞지는 않아요. 그래도 일단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훈련학습이 뭐냐? 훈련학습은 딱 1번 한번 보실까요? 단어 세트. 문장 세트, 어순 세트 이런 식으로 단어랑 문장과 관련돼서 훈련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이것도 홈페이지에서 직접 하면서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테스트니까 제가 테스트라고 해놓고 자, 그러면 이제 단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냐면요. 아이고, 잠시만요. 여기 보시면은 문제, 정답, 해설 이렇게 넣을 수 있는 칸들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영어에 좀 굉장히 큰 그 도움이 된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애플이라는 단어를 배운다. 정답은 사과겠죠. 그다음에 해설은 뭐 굳이 필요하시다면은 여기다가 쭉 해설을 넣으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boy, 그다음에 송년, 그다음에 이제 이런 식으로 단어장을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영어, 한글, 해설 이런 식으로 넣으면은 학생들이 요것들을 문제를 직접 풀어보고 해설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자, 그럼 문장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또 보여드릴게요. 문장도 예를 들어서 I am a boy 요거를 한번 해석해 보세요라고 학생들한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정답은 나는 소년입니다가 되겠죠.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해설 필요하면 해설 쭉 써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내가 문제들 적어 놓으면은 이게 퀴즈로 나가는 거예요, 애들한테. 그럼 학생들이 여기 대해서 정답을 적어주면 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런 부분은 어렵지 않으니까 넘어가고요. 자, 그 다음에 영어가 아니라 수학, 과학 이런 식으로 단어와 관련된 과목이 아닐 경우는 어떡하냐라고 하시면은 문제학습 두 번째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문제학습도 제가 직접 한번 타이핑 치면서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마찬가지로 교재 이름, 선생님 정하시고 제목 정하시고 자, 보시면은 문제 리스트, 문제 추가, 뭐 엑셀로 추가하기 여러 개가 있는데 자, 문제 추가 들어가 볼게요. 자, 문제 추가를 눌렀더니 문제 유형이 아까 단어 이런 게 아니라 객관식, 단답형, OX 문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예를 들어서 OX를 한번 클릭해 볼까요?
OX를 클릭하시고 필요한 문제 입력하시고 그 다음에 정답이 예인지 아니온지 선택하시고 마지막에는 필요하면은 해설을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학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텍스트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미지도 넣어야 돼라고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은 굉장히 여러 가지 툴들이 보이시죠? 여기 중에서 맨 오른쪽으로 가시면은 사진이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걸 누르시면은 문제에 이미지도 추가가 가능하세요. 그러니까 단순히 텍스트로만 하는 게 아니라 이미지도 추가해서 문제를 만드실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문제 은행처럼 만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 만드는 것 넘어가고요. 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선생님께서 뭐 문제를 다 여러 개 만들었어요. 마찬가지로 내가 만든 문제를 한눈에 볼 수 있는 페이지가 필요하겠죠? 그 페이지가 세 번째 하위 메뉴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내가 문제를 다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제 학생들한테 지정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네 번째 하위 메뉴에 들어가서 학생들별로 어떤 문제를 풀어야 되는지 지정할 수 있는 페이지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뭔가 너무 많아서 어렵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여기 숫자 1번, 2번, 3번 보이시죠? 이거 그냥 그대로 따라가시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설정해 주는 것도 학생 한 명 한 명씩 일일이 해야 될 게 아니라 여러 명한테 한꺼번에도 다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하게 진행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이 페이지에서 학생들한테도 이제 다 설정이 완료되었어요. 그러면은 설정을 완료한 페이지도 봐야겠죠. 한눈에 내가 누구한테 어떤 걸 풀라고 설정해 줬는지 보일 수 있는 페이지가 준비되어 있고 마찬가지로 학습을 완료를 했는지 학습을 하기 전인지 등등 디테일한 사항들을 다 볼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영상에서도 문제 푼 거에 대한 정답도 디테일하게 볼 수 있다는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정답이 무엇인지, 학생의 정답은 무엇이었는지 등등 비교해서 볼 수 있는 페이지까지 전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학생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여지는 거냐면은 제가 여기 사이트 들어가서 보여드릴게요. 아까 저희가 지금 두 가지 좀 크게 말씀을 드렸는데 영상 관련된 내용이 있었고 그냥 일반 문제 관련된 내용이 있었죠. 영상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지정해 주신 영상들은 나의 강의실 들어가면은 이런 식으로 묶음이 보일 거예요. 이제 이런 묶음이 보이겠죠? 그래서 시청하기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영상이 보일 거고 아까 영상에 대해서 첨부 파일을 넣을 수 있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만약에 첨부 파일이 있으면 어디서 다운받는다? 자료 받기를 클릭하시면은 선생님이 올려놓은 첨부 파일을 학생들도 받으실 수가 있으세요. 자, 그 다음에 영상을 다 시청을 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영상 시청을 다 끝나고 나면은 이게 지금 제가 선생님 아이디어에서 보이진 않지만은 문제풀이하는 부분으로 바로 연계가 될 거예요. 영상 문제풀이. 그래서 그렇게 진행해 주시면 될 거고요. 자, 그러면은 영상 말고 일반 문제, 선생님이 문제은행처럼 만들었던 문제는 어디서 풀어야 되냐? 바로 옆에 나의 문제풀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요거를 클릭해 주시면은 이건 물론 테스트 아이디라서 제가 먹긴 하지만은 선생님이 내주신 문제들이 여기에 다 뜰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를 클릭을 하셔서 문제를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공지 올리는 거 이런 것들은 뭐 어느 홈페이지나 다 똑같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요거는 제가 좀 건너뛰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제일 초반에 제가 중요한 부분을 좀 넘어가기는 했는데 많은 분들이 그래 뭐 영상 올리고 그런 건 알겠는데 아무래도 홈페이지가 제일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보여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디서 바꿔야 되는지 굉장히 질문을 많이 하실 것 같아서 이 부분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 관리자 페이지를 다시 띄우고요. 자, 여기 우측 상단에 이렇게 연필로 되어 있는 모양이 보이실 거예요. 요거를 클릭하시면은 지금 이렇게 대표 번호라든지 사업자 번호라든지 등등 다 바꾸실 수가 있으세요. 여기서 변경을 하시면은 홈페이지 하단에서도 당연히 자연스럽게 변경이 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제가 제일 초반에 로고 당연히 바꿀 수 있어요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보시다시피 여기 보이시죠? 심지어 저희가 권장 사이즈도 다 명시를 해 놓았어요. 요 사이즈에 맞춰서 로고를 제작하시고 여기에 올리시면은 학원 홈페이지 로고도 바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스킨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스킨이 지금 두 종류가 있어요. 스킨이란 게 뭐냐면은 미리 만들어 놓은 디자인의 형태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여드릴 건데 스킨 두 가지 있다는 말씀을 드렸죠.
왼쪽 1번이고 오른쪽 2번이에요. 자, 그러면 차이점을 보시면은 한눈에 보셔도 약간 색깔이 다르다는 게 보이실 거예요. 색깔도 좀 다르고 아래쪽에 들어가는 아이콘도 조금씩 다르죠. 그래서 이 두 개 중에서 선생님이 조금 더 마음에 드시는 스킨을 선택을 하신 다음에 그다음에 필요한 텍스트들은 다 수정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또 중요한 거 좀 짚어드릴게요. 그러면은 제가 처음에 얘기할 때 그 뭐 비밀에 올리는 거 그런 거 이해됐다. 그러면 줌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설정을 하냐 생각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거를 넣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그러면 이제 설정 화면에 들어가면은 줌과 관련된 메뉴가 보이시죠? 요거를 클릭하시면은 아까 저희가 반도 다 한번 만들 수 있어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반 이름을 적어주시면 되죠. 예를 들어서 월요일 오전 11시 반 이런 식으로 넣으시고 그다음에 여기다가 필요한 내용 넣으시고 선생님이 누군지 넣으시면 돼요. 그다음에 줌을 쓰시는 분들은 너무 익숙하실 것 같은데 줌 그 방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강의실에 대한 링크를 복사를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그 링크를 그냥 여기에다가 그대로 붙여넣기만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붙여넣기 해주시면 어떻게 변하는지 볼까요? 지금 제가 만든 반 여기 생긴 거 보이시죠?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바로바로 반영이 되고요. 네. 아이고. 됐어요. 되시네. 아유, 죄송합니다. 공개 다시 시작했고요. 네.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만든 반은 이렇게 보여진다는 거 보여줄 수가 있고, 입장하기 버튼을 누르면은 저희가 아까 줌 링크 설정한 거 있죠. 그쪽으로 바로 이동이 될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이 불편하게 뭐 선생님한테 연락할 필요가 없고, 바로 손쉽게 들어갈 수 있다라는 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관리자 페이지에서 그냥 굉장히 뚝딱 그냥 뭐 텍스트만 쳐서 만들었잖아요. 이렇게 바로 반영이 돼요. 근데 이게 이 부분뿐만 아니라 모든 홈페이지 부분을 굉장히 손쉽게 수정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홈페이지. 네. 그래서 기본적인 기능은 다 말씀을 드렸고요. 아무래도 좀 여러 가지 기능들을 좀 짧은 시간 내에 말씀을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디테일하게 들어가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저희가 이런 식으로 PPT 파일이 다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요거를 그대로만 따라해 주시면은 굉장히 손쉽게 이용이 가능하실 겁니다. 샘플 사이트 한번 보여주세요. 네, 샘플 사이트 바로 열어드릴게요. 네. 자, 거기에서 지금 학생 아이디하고 그 원장 아이디 들어갔을 때 관리자를 한 번만 보여주시고 이거 지금 원장 아이디인가요? 네, 관리자 들어가서 학생 보여드렸어요. 아이디는 학생이 어떻게 해서? 잠시만요. 네, 학생으로 들어왔습니다. 나의 강의실 들어갔을 때 네. 그거 설명 좀. 네. 수강은 없는데. 네네네.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선생님 아이디로 보여드리긴 했는데 이번에는 학생 아이디로 들어가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아까처럼 나의 강의실 클릭하면은 학생의 입장에서는 수강 중에 강의가 없으면 이런 식으로 뜰 거예요. 근데 선생님께서 이 학생한테 어떤 영상을 시청해라 라고 설정을 쓰면은 여기에 그대로 떠서 보여지겠죠. 그다음에 나의 문제풀이도 다시 한번 짚어드릴게요. 나의 문제풀이 들어가면은 지금 저희가 샘플 아이디이기 때문에 막 내역이 없긴 하겠지만은 만들어 놓은 거랑 있으면은 이런 식으로 뜰 거예요. 그러면 학생들이 내가 문제를 풀었는지, 문제를 아직 안 풀었는지를 다 바로 확인하고 문제 풀기 버튼 클릭하면은 바로 진행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동영상 강좌나 화상 강의를 이제 학습하기 쉬운 그런 사이트이기 때문에 요즘에는 이런 그 온라인 학원 사이트 같은 거 운영을 하려면 굉장히 돈이 많이 들거든요. 굉장히 저렴하게 각 학원이나 강사 아니면 뭐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도 이렇게 활용을 할 수 있는 이런 사이트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이트는 저희 그 팀장이 얘기했던 것처럼 개별로 분양을 받아서 쓰는 겁니다. 그럼 학원이든 뭐 유치원이든 어린이집이든 개별 강사가 됐든 본인 사이트로 저희가 분양을 해드리는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저희 이제 스타티처 클럽이라는 상품을 구매를 하시거나 진행을 하시면 저희가 오늘 보여드렸던 사용자 매뉴얼 이외에도 동영상 강좌, 화상, 그다음 문제풀이 하는 거를 저희가 영상으로 다 제작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구매하시는 분들 메일로 다시 한번 다 쏴드릴 거예요.
그러면 그 매뉴얼, 영상이나 PDF 매뉴얼을 보고도 쉽게 이 사이트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요. 저희가 전부 이 사이트 전용 담당자라든지 회사에서 다 상담을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원장님들한테 이렇게 제안을 하는 이유는 이런 거 영상이나 화상, 이 업체들이 굉장히 화상 같은 상품들이 제작을 해서 어딘가는 학습을 해야 되는데 그런 학습을 할 수 있는 사이트가 없으니까 제가 이런 걸 활용하시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